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고장이 났을 때 새로운 걸 사서 또는 멀쩡한 거를 양품을 또는 AS 의뢰에서 받은 것을 꽂았을 때 또 고장 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터가 고장났을 때는 모터로 인해서 이쪽에 들어있는 IPM이 고장날 수 있다. 고객과 또는 상점과 다툼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단상이 220V가 들어가서 삼상 380V로 삼상 380V로 만들어지는 어떤 변환 과정,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건 에어컨 PCB 기판인데 22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휴지 있는 쪽에서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IC들 같은 경우나 이쪽에 있는 릴레이는 12나 24일 텐데 여기서는 12V짜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여기 들어있는 트랜스, 일반적인 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많이 봐왔던 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랜스포머, 변압기. 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AC 220이 들어가서 쭉쭉쭉쭉쭉쭉 여가 트랜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밑면에 보시면은 아까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IPM이 있고요. 그 IPM 쭉 따라와서 여기서 보시면은 U, V, W 모터를 연결할 수 있는 UVW 라인이 이쪽에 써 있듯이 이게 어디서 올라오냐, 여기 들어있는 IPM에서부터가 연결되어서 다이렉트로 전원 공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20이 들어가서 삼상 380V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20이 들어가서 삼상 모터를 돌려주는 쪽으로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원리는 이런 IPM 소자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펌프 인버터인데 펌프 인버터에서 삼상 모터는 이런 IPM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IPM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여기 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이쪽에 IPM 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에 여기가 포지티브 하나 있었죠. 똑같은 걸로 해서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있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포지티브에 해당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여기가 W, V, U, V, W. 그럼 여기서도 U, V, W. 네, 핀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부터 UVW 포지티브.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여기서 보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하게 되면 UVW 포지티브. 그거를 전면에서 봤을 때는 네, 포지티브. 네, 그리고 WV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핀맵 지난번에 막 설명을 드려서 이번 시간에 데이터 시트를 보듯이 핀맵을 정하고 넘어갑니다. 이쪽에는 이제 내부에서 스위칭 해줄 수 있는 펄스 스위칭 소자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내부 구조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를 돌리는 거니까 오른쪽에 모터를 먼저
그려 볼게요. 박스권에 들어오나요? 모타를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소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그립니다. 이 부품으로 보드로 말하게 되면 220 들어왔죠. 여기가 직류로 바뀌지 않습니까? 직류로 바뀌어서 건너뛰어서 여기 직류를 끊었다 붙였다 해서 다시 교류처럼 바꿔주는 인버터 방식. 여기 똑같죠? 여기 400에 820짜리가 현재 3개 들어가 있네요. 400에 820짜리가 여기 이걸 가지고 이 소자에서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해서 펄스를 가지고 UVW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3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총 분리를 하게 되면 상하로 했을 때는 6개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뻗어서 이게 보통 이제 다이오드 모드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표기할 수 있겠죠. 순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스위치 소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스위치니까 떨어져 있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쪽이죠. 여기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 IGB 같은 경우는 이쪽이 IGBT로 표를 하게 되면 여기가 게이트, 콜렉터, 이미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기가 이 콘덴서 직류로 배터리처럼 표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에서 쭉쭉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쭉 올라와서 드레인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콜렉터하고 이미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여기 IGBT 내부 회로에서 일부분 힘쓰는 라인 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게이트는 베이스 게이트는 이쪽에 작은 핀들 있죠. 야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터는 어디서 선을 빼냐면 여기서 뺍니다. 여기에 모터 선이 삼상이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이 쭉 가서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되고요. 두 번째 선은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여기 건너뛰고 연결되고, 세 번째 선은 여기서 선을 따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동작 원리 설명드립니다. 전기가 여기에서 쭉 오는데 반도체라는 경우는 전기를 흐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위아래로 총 6개가 다 되어져 있는데요. 전기가 흐르게 되면 스위치는 다 열려져 있죠. 반도체에서 여기에 펄스가 들어갔을 때 그때 동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여기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있기 없기. 네, 그러니까 0, 1, 하이, 로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간 이 값이 여기 들어가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라서 그때 붙는 거죠. 릴레이 딱딱 붙여듯이 그때 붙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신호가 쭉 와서 첫 번째에서 신호를 여기서 해줬을 때 첫 번째 이거를 스위치를 붙여주고
붙여주고, 다 열려져 있는데 붙여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쭉 와서 가면 어떻게 갔습니까? 전기가 그래서 붙여주니까 이렇게 쭉 가서 건너뛰고 여기에 여기가 U다 그러면 U로 가겠죠. U. 모타선이 돌아와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근데 흐르질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나온 거는 건너뛰어서 여기서 멈춰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는 또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호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 회로를 설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타의 자당을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에 다시 신호를 밑에 거에서는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여기에 펄스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스위치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붙어야 할 겁니까? 릴레이 딱 붙여듯이 릴레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붙어주게 되면 스위치 1번 여기 밑에 있는 2-2번 스위치가 하게 되면 전기가 흘러서 여기는 가다가 열이 내려오겠죠. 밑에는 가다가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그러면 스위치에서 모터 코일 돌아서 여기서 건너뛰고 쭉 가서 여기에서 스위치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내가 프로그램으로 또는 회로 설계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붙여주게 되고 여기를 띄고 여기를 붙여주게 되면 전기가 쭉 와서 여기서 붙여졌으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쭉 내려갔을 때 이번째는 두 번째 밑에 것이 건너뛰어서 밑에 것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선을 여기로 붙여줬을 때 그렇게 되면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걸 프로그램,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걸 회로 이렇게 짜서 여기 반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여기 컨트롤 선이 되겠습니다. 핀들이 이게 회로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듀티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주파수 점유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았을 때에 펄스는 똑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그 펄스를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ON이 이만큼 되어 있고 오프가 이만큼 되어져 있고 똑같이 50대 50인데 여기서 이번에는 똑같은 여기서 펄스를 주기를 잡고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번에는 온 되는 거 켜지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끊어지는 시간을 적게 준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켜져 있는 이 시간만큼 켜져 있고 줄어든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붙여주고 어떤 스위치를 켜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모터가 계속 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터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 인버터 방식이 아니라 정속형으로 예를 들어 모터가 딱 스위치 넣게 되면 윙 하고 똑같은 RPM 똑같은 속도로 돌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나오게 되냐면 엘리베이터 승강기 딱에다가 밑에 덜컹하고 1층에서 또 예를 들어서 10층 올라간다 10층에 덜컹 올라가 딱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쯤 내려와서는 천천히 이게 멈춰주고 그리고 문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윙 갔다가 윙 갔다 멈추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자동차 전기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터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거 모터 컨트롤 조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닥이 아니라 이런 듀티 사이클 주파수를 가지고 모터 속도를 조정해 주는 거. 시원할 때는 에어컨 같은 경우 시원할 때는 모터가 천천히 돌고 모터가 천천히 돌면서 냉매 가스가 또 천천히 회전되겠죠. 더워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터가 빨리 돌아야 되죠. 왜? 냉매를 빨리 돌려줘야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내 쪽에 찬바람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터 가지고 오는 건데 그 모터 속도를 자연스럽게 온도 설정하는 만큼 내가 부드럽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예전에 정속형 같은 경우는 딱 키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슉 나오고 또 끄게 되면 아무 바람 없이 그냥 꺼지고 그런 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온도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맞춰주는 거 AV. 그래서 거기 되어져 있도록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인버터 방식이다. 그 인버터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반도체 소자에서 하는 역할이다.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건 지난 시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과정이다. 동작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것이 이번에 요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부작으로 제작되어져 있는 영상 요점 정리를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드가 고장 났는지 아니면 모터가 고장 났는지 구분하는데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데 가령을 긁어줄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부품의 양부 측정, PCB 기판의 이상 유무, 점검하는 요령은 이와 같은 IPM 반도체에서 측정을 할 때 다이오드 모드 테스터기는 그림이 다이오드로 되어져 있는 쪽으로 렌즈를 맞춰놓고 이게 빠르거든요. 다이오드 이게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측정을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가 포지티브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U, V, V는 쇼트났다, W는 양호하다. 이와 같은 테스트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U, V는 쇼트났다, W. 이와 같이 이거는 부품이 하나 고장났죠. 발이 하나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두 번째가 고장난 거였었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포지티브하고 U, V, W, 여기서는 똑같이 포지티브 U와 네거티브 U, 포지티브 V, 네거티브 V, 포지티브 W, 네거티브 W, 정상적인 거를 아까 불량난 거와 비교해서 양부 판정, 불량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기판이 고장 났는지 또는 모터가 고장 났는지 구분을 해서 기판을 구입한다든지 서비스를 보낸다든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과정들. 그리고 모터가 고장나게 되면 코일이 달라붙어서 합선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모터 고장난 그 합선된 게 여기 IPM에서 쇼트를 시키기 때문에, 세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쇼트를 시키는, 합선을 시키기 때문에 다시 IPM이 고장나면서 여기 구매했던 상점이나 또는 여기 서비스 센터 의뢰했던 수리점에 마찰이,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를 알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이상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라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꽂고 전원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개운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전기는 순간적으로 고장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장난 걸 그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든 고장난 걸 그대로 하게 되면 양품 보드, AS 받았던, 수리해 받았던 그런 보드를, 기판을 꽂게 되면 순간적으로 딱 나가면서 똑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고쳤는데 여기서는 양품을 팔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찰,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터 이상 여부를 점검하라고 꽂게 되면 동기 유발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버터 방식이 왜 필요하느냐?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이 모터를 자연스럽게 온도 설정되어져 있는 그걸 놔두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거라서 인버터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다, 일반 정속형이다, 악셀에다 밟으면 무조건 RPM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800A입니다. 그럼 4800 회전을 계속 도는 거죠. 똑같은 거로.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돌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딱 멈추면 끽 쓴다든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필요한 게 모터를 자연스럽게 원하는 속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버터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이와 같은 에어컨 PCB나 펌프, 그리고 런닝머신도 런닝머신 안에 들어있는 게 인버터 방식이죠. 인버터. 또
엘리베이터 인버터 있기도 하고요. 승강기 또 모터 돌리지는 않지만 태양광 인버터, 캠핑이라든지 에어컨 같은 거 차량에서 쓸 때 돌려주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인버터, 다 기술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해를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 자체가 인버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버터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나시게 되면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품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내가 예쓰는 입장, 내가 수련 입장이나 내가 중간에서 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내가 일반 개인이 돼서 이걸 떼서 보내서 수리를 받다 하더라도 다시 꽂을 때 점검하는 과정, 이상 유무, 진단을 좀 할 줄 알게 되면 다툼의 소지를 거의 해소할 수 있다라고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관련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작해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실 때 성실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